그 다음에 뭘 합니까? 주방에 가서 내 몸을 위한 무언가를 나에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음양탕을 조제를 하죠. 음양탕? 음양탕. 아침에 일어나서 스쿼트하려면 귀찮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채연의 둘이서가 있어요. 딱 그 노래를 유튜브로 딱 틀어요.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돌아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어 나를 있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채연의 둘이서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오늘은 루틴에 미친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루미나 건강 루틴 대마왕 김민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의 작가 김민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중간에 막 서로 반말하거나 서로 때리거나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절친이라 그렇습니다. 아재 둘이 평소에 저러고 노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셀럽이 있습니다. 유셀과 아유셀. 유셀, 유퀴즈 나온 셀럽. 아유셀, 아직 유퀴즈 못 나온 셀럽. 유셀, 김민식. 부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나셀도 있어요. 아, 윤하셀은 뭔가요? 유퀴즈 나온 다음에 나라카 셀럽. 아, 이런. 자, 오늘 미남로드 건강 루틴에 미친 남자 김민식. 내가 주위에서 제일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 내가 생각해 봤거든.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제일 오래 살 것 같은 남자. 압도적 1위 김민식입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100세는 기본이고 110세의 줌바 추는 할아버지. 이걸로 SBS 생방투데이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건강 서적을 몇 권 정도 읽었습니까? 한 2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습관이 뭐냐면 일단 책을 읽고 나면은 리뷰를 남깁니다. 근데 책에 리뷰를 쓸 때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 책에서 딱 한 가지 건강에 좋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 그 한 가지만 내가 한번 찾아본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읽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어. 근데 책을 한 권 읽고 그 한 권의 책에서 하나의 습관을 내가 찾아서 그 습관을 내가 실천해 보면은 그러면 그건 내 몸에 확실하게 새겨지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200권 이상 건강 서적을 읽어서 읽고 200가지 이상의 예,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실천해 본 다음에 그 중에 그렇죠. 나하고 잘 맞는 거를 나의 루틴으로 그리고 삼았다. 간헐적 단식을 해보고 몸무게가 한 7, 8kg가 훅 빠지는 걸 느꼈다든지 달리기를 좀 하고 나서 지방간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검진 기록지를 보면서 내 몸의 변화를 읽어왔던 습관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좀 더 나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책이 이거 김민식의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 루틴에 미친 남자. 건강 루틴 대마왕 김민식의 하루를 따라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딱 일어났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전철 때 폼나게 멋있게 촥 일어나지 않아요. 비굴하게 설설설 기면서 일어납니다. 눈을 또 일어나다 싶으면은 슬금슬금 살살 몸을 옆으로 눕혀서 침대를 짚고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듯이 살살 내려오고, 제가 나이 50 넘어가니까 팍 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이렇게 삐끗하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나도 내 친구들 보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네. 병원 가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 노인이 낙상 사고가 전 정말 위험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낙상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신 거고, 근데 그 낙상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뭘 지하철 계단이나 산에서 굴러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집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지거나 소파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순간은 잠에서 깨어나서 아직 이렇게 멍할 때거든.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살금살금 조심조심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깐난하기라고 생각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비굴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돌아 누워서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주방에 가서 내 몸을 위한 무언가를 나에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음양탕을 조제를 하죠. 음양탕? 음양탕.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보리차와 이제 막 수돗물 받아서 끓인 물과 반반 섞어서, 이게 사실은 그냥 집에 정수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정수 마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음양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멋있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난 물 한 잔 마셔요 이러면은 찌질해 보이잖아요. 저는 일어나서 음양탕을 한 잔 조제해서 마십니다. 약 파는 약 사람 좀 이상한데? 근데 이 약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 나 자신에게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귀찮아서 새로운 거 잘 안 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났어. 밤새 한 7, 8시간 잤으면은 탈수가 진행됐겠죠. 그런데도 자기 전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또 자다가 소변 마려워서 깨니까 자기 전에는 물을 안 마시잖아요. 자, 그러면 7, 8시간, 10시간 가까이 수분을 섭취하지 못했어. 몸에 탈수가 일어났단 말이야. 일어나서 그러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해야 되는데 냉장고 탁 열고 물 시원한 물 촥 들이키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우리 장이 놀래요. 위장에 처음으로 탁 들어가는 게 자극이 차가운 자극이란 말이야. 저는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과연 이걸 했을까?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일어나서 차가운 이 냉장고에서 물을 나는 그냥 대부분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물이라든지 이제 떠놓은 물들을 미지근한 상태로 마셨을 거라고. 나는 우리의 장이나 장내균들이나 위장이 차가운 것, 얼음 이런 데 아직 적응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내가 아는 방법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설사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날 밤 뭘 했는데 설사를 하지? 생각해보면 전날 밤 내가 차가운 과즙 음료를 마시거나 얼음 동동 띄운 뭔가를 마시면 꼭 나는 아침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물 마시는 건 장에 안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고 뜨거운 물 포트로 받아서 바로 마시면 문제는 뭐냐면 목이 말라서 훅 들이키다가 천장대고 화상은 또 이제 감염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의 또 통로가 되기도 하니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반반 섞어서 미지근하게 이렇게 탁 마시는데 리추얼이라 그러죠. 나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인 거죠. 끓인 물과 냉장고에 드는 찬물을 섞어서 음양탕을 탁 제조해서 마시는 것이 아침 나의 몸을 상쾌하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뭔가 이 음향탕이라니까 이거 조금 이 왜냐면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기운이 쫙 하면서 뭔가 몸에 확 뭔가 있어. 이것도 어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정세현이라고 하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정세현 박사님? 정세현 박사님이 염증 해방이라는 책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다양한 한약 그 조제들인데 내가 보기에 공짜는 음향탕이었어.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한 습관에는 돈을 쓰지 말고 시간을 쓰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그 음향탕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또 오늘 무슨 약을 팔려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빙성이 아주 낮았는데 정세현 박사님이 염증 해방에서 그렇죠. 음향탕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신뢰도가 그냥 급상승하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우리 한 10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죠. 음향탕을 마셨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뭘 하나요? 자, 음양탕을 마신 다음에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루틴 중 하나는 뭐냐면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까는 겁니다. 요가 매트를 집에 여러분 하나씩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요가 매트를 까는 순간 그곳은 헬스장이 됩니다. 나만의 체력 단련 장소가 되는 거야. 루틴은 쉬운 것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루틴은 요가 매트를 깔고 거기서 10분간 스트레칭하고 명상하고 스쿼트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플랭크 다 요가 매트 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 요가 매트만 한번 깔고 그냥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요가 매트에 이렇게 누워서 숨만 몇 번 쉬어도 좋아요. 그런 다음 다시 요가 매트 돌돌돌 말아서 갖다 놔도 돼. 매트를 깐 다음에는 제가 스트레칭을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거든요. 저는 송영민 선생님이나 아놀드 홍이라든지 다양한 이 피트니스 관련한 전문가들이 올리신 영상들을 보고요. 나에게 맞는 어떤 영상을 찾으면 그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자면서 왜 때로는 이렇게 옆으로 모로 누워 자기도 하고 몸이 조금 틀어진 부위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칭 10분 딱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게 이제 깨어나죠. 그런 다음에 개운한 상태로 정조하고 이제 앉아서 10분간 긍정 확언 명상을 해요. 그게 어떤 명상인가요? 긍정 확언 명상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떠요. 그러면 이제 그 명상을 이끄시는 분들이 한 문장을 얘기를 하고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딱 시작이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명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나를 좋아합니다. 나는 오늘도 김재환을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성장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개운해져요.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명상으로 마음을 똑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력 운동. 시작 안 했어요? 스트레칭하고 이제 명상까지 한 거죠. 명상까지 하고. 이게 5년간 만들어 온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10분간 스트레칭만 하고 요가 매트 그냥 다시 돌돌 마는 편을 권해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권하는 건 아침에 근력 운동 3종 세트를 저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저 같은 50대 남자는 근감소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스장을 끊어야 되나, PT를 뭘 알아봐야 되나, 코치쌤 만나야 되나, 되게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근력 운동은 스쿼트거든요. 시작은 스쿼트, 그 다음에 푸시업, 그 다음에 플랭크. 자, 그러면 스쿼트, 하체, 푸시업, 상체, 플랭크, 코어 3종 세트가 되는 건데 스쿼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 그분이 하신 얘기 뭐냐면 당신이 근력 운동을 정할 게 없으면은 그냥 하루에 짬 날 때마다 스쿼트만이라도 하라라고 하는데 너무 와닿았고 저는 스쿼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원래 스쿼트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냥 10가지 세죠. 하나, 둘, 셋. 이것도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그 자세를 하면서 좋고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세요. 10가지 센 다음에 오른손가락을 엄지를 들죠. 그 다음 10번을 세면은 왼손 엄지를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10번을 하잖아요. 오른손 엄지를 접어요. 또 10번을 하잖아요. 왼손 엄지를 접어요. 두 엄지를 다 접은 상태에서 10번을 더하면 50개예요. 저는 스쿼트를 50개를 하는 게 하나의 루틴이거든요. 근데 스쿼트 잘한다. 아니 이거 매일 하니까. 한 내려갔다 올라오고 아이고 이러는데 와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오랜 친구가 96년부터 우리 30년 된 친구인데도 와. 또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역시 좋네요. 이 스쿼트를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매트 깔고 자 이제 그럼 스쿼트 할까 하나 이러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자 루틴을 만드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걸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사실 금지한 감독하고 저하고 우리가 뭘로 원래 친해졌냐면 30대 때 만나서 춤추고 놀러 다녔어요. 우리 저기 그 홍대에 있는 황금투구라고 하는 그 이렇게 락카페 가가지고 우리 둘이서 미친 듯이 막 춤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들 그걸 몰라. 이 사람이 너무 근엄하고 너무너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원래 딴따라고 막 춤추고 막 그랬는데 근데 심지어 우리는 그때 춤출 때 이 얘기 막 해도 되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춤추는 줄 알아요? 남자 둘이 가서 그 락카페에 가가지고 황금투구 지금도 생각난다. 웃지. 딱 가서 우리 그냥 그 콜라 한 잔씩 딱 시켜놓고 콜라 한 캔씩 마시면서 우리 춤을 췄어요. 당시 우리는 절대 술을 안 마셨어요. 황금투구에 가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술에 취해서 허느적거리는 춤은 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춤을 진지하게 췄기 때문에 딱 술 마시고 항상 음악 맞춰가지고 마이클 잭슨 춤 이렇게 착 하면서 야 이러면서 막 할렘 하면서 이게 막 이름 썼단 말이야. 자, 저는 근데 아직도 춤을 여전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이제 좀 춤에 어떻게 한번 접목을 해볼까 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쿼트 하라면 귀찮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채연의 둘이서가 있어요. 딱 그 노래를 유튜브로 딱 틀어요.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죠. 나나나나나나나 돌아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어 나를 있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20대 30대 나이트 가가지고 나가보고 있어 나가보고 있어 이랬던 그게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서 나나나나나나나나 다가오고 있어 바라보고 있어 내가 이러면은 이제 스쿼트가 그냥 되는 거야. 제가 왜 채연의 둘이서를 하게 됐냐면 50개를 하려면 3버전 하면서 근데 이게 귀찮은 거야. 근데 한 번은 죽을 때까지 걷고 싶으면 스쿼트를 하라 책을 읽었더니 일본의 현역 의사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스쿼트를 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는 음악을 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3분이면 3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채연의 둘이서를 그냥 우연히 그 노래를 딱 틀고 해봤는데 65개더라고. 스쿼트 개수가 나한테는. 그러면 내가 굳이 50개를 숫자를 쓸 게 아니고 이 노래 시작하고 나서 스쿼트 시작하고 난난난난난 찬 하면서 끝나는데 완전 딱 일어나면서 쏴 하면은 이제 스쿼트를 끝낸 이 기쁨이 있어. 그게 이제 한 세트.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스쿼트고 자, 두 번째 푸시업은 그냥 푸시업이 아니야.
차인표 푸시업. 뭐야 이것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야, 유키전 나갔다 오더니 아주 구라가. 원래 당신도 만만치 않았어. 당신 요즘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내 막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는 안타까워. 이분 구라도 장난이 아닌데 요즘 이분이 함부로 개그를 못해. 이 역풍 들어올까봐. 저는 친구 하나를 잃은 기분이에요. 진짜로 빨리 좀 얘를 그 힘든 일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좋은 선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김지한이 하도 바빠서 저하고 안 놀아주니까 제가 가끔 이제 쫓아다니는 이제 분이 차인표 작가님이에요. 차인표 작가님의 소설에 제가 추천사를 쓰면서 이제 인연을 맺었고 어느 날 차인표 작가님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몸짱이 됐을까? 차인표 작가님이 20대 때 미국에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몸짱인 어떤 그 셰프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우람한 근육을 갖고 싶다.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셰프가 하루에 2,500개씩 푸시업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2,500개. 푸시업을? 푸시업을.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푸시업하고 공강 시간에 강의실 뒤편에서 하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저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바깥에 내담으로 나왔다가 계단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하고 그러니까 짬날 때마다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0대 때 몸이 누람해졌고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푸시업이에요. 난 옛날에 제가 좀 탁구를 과하게 치다가 어깨가 한번 살짝 나간 적이 있어서 푸시업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아프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말게 돼. 보통 보면 푸시업 잘하는 사람들 막 남자들 막 20개씩 하는데 나는 해도 10개를 못 채우니까 포기했었거든.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 쉬운데 실은 그 힘든 운동일수록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여러분이 약한 부위고 힘들어서 더 안 하면 그 부위의 근육이든 관절은 더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 아파서 못 걷는다 하는데 실은 다리가 아플수록 더 걸어야 되거든.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작은 충격을 반복해서 그걸로 힘을 받으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키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인표 작가님 2,500개나 했다는데 나는 그냥 그러면 딱 50개만 해보자. 50개를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대고 매트를 깔고 무릎을 대고 하면은 한 10개까지 할 수 있더라고. 저기 차인표 푸시업이니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푸시업인데요. 이름을 차인표 푸시업이라고 내가 붙인 거예요. 아침 6시에 이를테면 알람이 떠요. 푸시업 50개 하기 이러잖아. 안 돼. 차인표 푸시업 50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그 차인표의 멋진 몸이 생각이 나고 내가 갑자기 막 차인표의 그 버금가는 어떤 몸짱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생기거든. 어떤 습관을 만들 때는 습관에 이름을 그럴듯하게 폼나게 붙여야 돼. 그래서 나는 차인표 푸시업이라고 적어놓고 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면 이제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개까지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20개, 15개, 15개 나누어서 50개를 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15개, 15개, 10개, 10개 4번에 쪼개기도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릎을 대고 하는데도 한 번에 10개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20개까지가 돼. 차인표 푸시업까지 이제 해서 상체 근력 운동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를 하는데 스쿼트를 50회를 했고 푸시업을 50회를 했잖아요. 플랭크도 50회거든. 근데 플랭크는 횟수가 없잖아. 그냥 얘는 자세 잡고 버티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들숨 날숨을 한 번으로 계산해요. 들숨 날숨 30회 정도 하면 한 1분 반 정도를 내가 버티더라고. 들숨 날숨을 30번. 그 다음에 들숨 날숨 20번 이렇게 50회를 하는 게 50, 50, 50 그러면 상체, 하체, 코어 3종 세트를 딱 끝내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음향탕 한 잔 딱 조제해서 마시고 매트 깔고 스트레칭 10분, 명상 10분 그리고 근력 운동 3종 세트까지 하고 나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난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오늘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딱 끝내면 지쳐가지고 오늘 회사고 뭐고 완전 뻗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요즘 하는 생각은 뭐냐면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 피로도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정신적으로는 이만큼 필요한데 육체적으로 전혀 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안 와. 그러면 잠이 잘 안 오잖아.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자극적인 무언가, 콘텐츠, 게임이 됐건 웹툰이 됐건 쇼폼이 됐건 뭔가를 막 보겠지. 자, 그러다 보면 잠은 더 달아나거든. 몸은 편안한데 오히려 피로는 풀리지 않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아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네.